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있었던 YTN 10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YTN의 지향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낮 시간대 생방송을 강화하는 등 시청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의 저녁 8시, 9시 뉴스와도 끊임없이 경쟁하고 도전해야겠지만 24시간 뉴스 보도 체제인 YTN과 달리 그 시간대에 뉴스에만 집중하는 지상파 방송과는 사정이 다름을 인정하고 24시간 뉴스를 공급하는 YTN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들 지상파 방송들이 뉴스 보도 취약 시간대인 낮 시간대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잡아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0대 이상 연령층, 고학력층, 비즈니스 관련 업계 종사자들, 관료들 중에는 국내외 현안들의 흐름이나 돌발 상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사무실에서 아예 저볼륨이나 또는 무음으로 YTN을 틀어놓고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자신도 현직에 있을 시에 사무실에서 YTN을 틀어놓고 국내 중요 상황 또는 돌발 상황 파악을 위한 보조 기능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되 더 다양한 시청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뉴스 영역도 개발해야 하는데 정치, 경제, 군사 등 이른바 경성 뉴스를 중심으로 하되 연예, 스포츠, 건강 등 연성 뉴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YTN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 거듭나는 게 바로 YTN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뉴스와 탄탄한 경영 여건이 뒷받침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YTN 뉴스는 그동안 빠르고 정확하며 공정한 뉴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제작 방송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고의 뉴스지만은 이제는 뉴스의 팩트 외에 뉴스 안에 숨어있는 뒷얘기라든가 깊이 있는 정보를 시청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기자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겠지만은 국방이나 안보, 외교, 과학 그리고 경제 분야 전문가를 많이 선발을 하고 기자들의 취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회사 차원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춘다면 뉴스가 심층화되고 타 방송과의 프로그램 차별성도 생겨서 YTN 뉴스가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YTN의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YTN 방송사는 타 방송사와는 달리 웨더 앤 라이프, 사이언스, 라디오, 플러스, DMB, 기타 등등 다채로운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밀착형 방송을 지향해야 하고 실현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양한 시청자들이 니즈에 맞는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일반 기업들이 새로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가지고 나아가기에 방송사 또한 생활 밀착형 방송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고 지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송 문화 창조입니다. 이제는 방송이 하나의 미디어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나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문화가 생성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이 상당하고 이런 결과들이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간 YTN의 연역과 히스토리를 봐온 결과 변화와 혁신적인 면모가 타 방송사의 보수적인 형태와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에는 서울타워의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있으며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운영하는 전문 방송도 있으니 얼마든지 문화 창출이 가능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등의 전통적인 개념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국제 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0만 명을 넘었고 또 앞으로 10년 안에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화와 이민족에 대한 이런 거부감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 잡음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YTN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방송 채널이 단일한 다수의 시청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제작을 하고 송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권의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방송이 나간다는 생각으로 문화적, 인종적인 편견이 없는 방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 중 하나가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현 인류의 안전과 지구의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프로그램과 환경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 문제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과 방송에서 끊임없이 그 실상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20년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국민적인 뉴스 앵커를 좀 보고 싶거든요. 근데 CNN을 보면은 그 맨날 나오는 그 외국인도 자주 보게 되고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앤더슨 쿠퍼 또 그 전에 보면은 뭐 로빈 앤 컴퍼니 이래서 상당히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가까워가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앵커가 있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 않는가. 좀 이런 그 앵커를 좀 키우시고 정말 그 신뢰받고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간판 앵커를 좀 이제 내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라든지 뭐 조직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은 밖이라서 잘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런 그야말로 존경받는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뉴스에 있어서 정말 그런 앵커를 좀 이제 좀 배출을 하셨으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뉴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보통 저널리즘의 어떤 규범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정확성, 뭐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때는 조금 언론의 어떤 무책임을 회피하려는 또는 그걸 정당화하려는 그런 어떤 논리로 사용되기도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고 또 무비판적으로 또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 아래 무비판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는 채널들, 그런 미디어는 지금 굉장히 많다. 온라인도 많고 SNS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YTN은 일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좀 비판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에 얽매여서 정말로 비판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사회 변화의 어떤 방향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공정성이라는 이름하에 그게 조금 회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비판적인 저널리즘의 그런 어떤 추구, 이게 또 YTN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한번 내부 구성원들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진 국가들의 문화를 과거같이 수용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새로운 것들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선보이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가 취하는 방향들을 세계들이 더 주목을 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언론의 방향이 그런 전반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아직까지 너무 국제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뉴스 속에서 이제 국제 코너의 비중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과 이제 방송에서 국제 뉴스 비중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영향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코너 안에서도 대다수 내용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일본, 중국 같은 이거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한반도 관련 소식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한 언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것들은 국내 뉴스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국제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은 좀 과감하게 이 주요 뉴스로 다뤄야 국제사회의 흐름과 동향을 이해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발 먼저 나가야 이제 앞으로 이제 중견 국가로서 이 좀 국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언론사보다 YTN 같은 이런 전문 보도 언론사야말로 더 국제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뉴스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 국제 이슈들을 선점하는 그런 채널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보성의 문제인데요. 저는 뭐 93년도서부터 95년도 발족할 때까지 YTN을 늘 사무실에 틀어놓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속보성이 과거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대통령의 사과 발표 경우에 있어서도 동보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온 거는 다른 언론 매체입니다. 제 휴대폰에 먼저 온 것이. 그러니까 속보성보다는 이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 진리가 아니다. 사실 많은 시청자들은 뉴스의 이면을 알고 싶어합니다. 속보성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떻게 숨어져 있는 사실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그 속보성이라는 게 뭐 종편도 있고 손안의 미디어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뭐 들어오는 뉴스야 뭐 금방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를 좀 만드셔서 좀 찾아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뭐 MBC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분류되고 있지만 뭐 100분 토론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뭐 등등 뭐 추정 60분이라든지 YTN의 대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언뜻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특히 각 뉴스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보장이 되어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법률 영역만 해도 저희가 들을 때는 그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지 절차에 맞는 용어인지를 신경을 쓰면서 듣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 법률, 의학, 환경 각 영역에 맞는 그런 사전 지식 있는 그런 기자가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배경을 가진 뭐 의사 출신 기자, 변호사 출신 기자, 뭐 공학도 출신 기자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선발하는 것이 뉴스의 신뢰도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뉴스 외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뭐 재미있는 낱말 이야기라든지 속속경제, 이지사이언스 저는 다 좋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 실용성도 있고 따라서 YTN의 어떤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라는 목적에 굉장히 잘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엔터K가 오락 연애 성격인데 지금 종편의 연애 오락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넘쳐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YTN이 제공하는 엔터K를 보는 시청자가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청자가 보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청자 그룹의 연령대나 취향이 뭔지에 따라서 좀 효율성이 적은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층 보도나 기획 보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뉴스가 반복된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뉴스를 계속 튼다라는 뜻인데 방송한다는 뜻인데 아침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그 뉴스가 한번 비디오 클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팩트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 팩트가 어떤 팩토로 발전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더 추가되는지 아니면 이슈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처음 전달된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근거한 팩터를 분석하는 심층 기획 보도를 좀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뉴스를 구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포맷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셨다면 그 기사들을 모아서 어떤 새로운 기사가 어떻게 뉴스의 보도 가치 관점에서 내지는 이슈 레이징하는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같은 뉴스가 묶이는 상황이 되니까 뉴스를 보도하는 시간이나 분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단발성 기사가 대체적으로 한 3분 내외, 2분 30초에 3분 내로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뉴스들 중에서 연관성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좀 심층화된 뉴스 형태로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편성하는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현장 인터뷰도 좀 확대해서 현장의 생생한 뉴스도 좀 보도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방송이 되도록 우선 시청자 제보가 YTN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에 먼저 생각나서 신고하듯이 주요 사건 뉴스나 주요 이슈에 대해서 YTN을 시청자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이 제보하는 시청자들이 좀 앞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뉴스 내용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보다 좀 밝은 뉴스, 선행 사례, 시청자들의 생활 뉴스 이런 부분이 보다 많이 좀 보도되면은 시청자들이 더 친근감이 가고 시청자들과 함께 만드는 방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큐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 이후 크고 작은 지진 소식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중에서 동일본 대지진 때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비단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위험성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나 기타 방사능 누출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데 드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이지사이언스에서는 해상풍력이라는 신선한 주제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대체할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주었는데요. 지진과 원전에 대한 불안감,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를 반영해 해상풍력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 이지사이언스의 바람의 시대를 열다 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이라고 하면 풍차와 같이 생긴 육상 풍력 발전기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해상 풍력은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초반부에서 풍력 발전기의 구조를 3D 그래픽을 통해 보여주면서 바람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전달한 부분은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덕분에 블레이드, 기어, 발전기로 이어지는 풍력 발전기의 구조와 에너지 전환 과정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핵심인 블레이드의 성능 평가 테스트 장면이나 해상 풍력 발전기 설치 장면 등 공들여 준비한 자료 화면도 자연스럽게 풍력 발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풍차 이외에 풍력 발전에 대한 지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풍력 발전은 시청자에게 생소한 정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신경 쓴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간단한 자막과 성우들의 설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비교표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줬다면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자료 화면이 풍부하고 자세하지만 주로 바다와 풍력 발전기의 모습이 반복돼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화면 제시는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림 자료를 통해 1단계 실증 단지, 2단계 시범 단지, 3단계 확산 단지의 위치와 규모, 목표 전력 생산량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남녀 성우들이 번갈아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정보를 천천히 짚어주며 설명해주는 느낌을 받았고 노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이 바다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어민들과의 소통, 상생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제시해 준 것은 해상풍력이 가지는 의미 면에서도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자연스럽지 못했던 점은 세계 각국의 해상풍력 활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제주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례를 소개한 후 생태계에 대한 우려 내용이 다시 한번 제시됐다는 점인데요. 풍력 발전기 기초구조물 설치 직전과 몇 년 경과 후 수중 생태계를 비교한 화면 자체는 유익했으나 이 화면은 해양 환경과 지역 어민을 위한 상생 방안을 언급하면서 함께 제시되었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사이언스의 바람의 시대를 열다 편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과 해상풍력의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의 다양한 면들에 관한 생소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시청자가 20분 남짓한 시간 동안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재미난 화면 구성이나 콘텐츠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남성 연예인들의 성추문이 이번에는 문화계로 번지는 것일까요? 화제의 영화 은교의 원작 소설 작가인 박범신 씨, 시인 박진성 씨를 비롯해 유명 큐레이터까지 문화계의 성추문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웹툰 작가 이자혜 씨의 미성년자 성폭행 방조 사건이 도화선이 된 이번 문화계 성추문 관련 폭로는 문화계에 만연한 성희롱에 관한 고발이자 가불관계, 페미니즘, 예술가의 일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담론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YTN은 예술 혹은 예술가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성희롱에 대한 고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유명 작가 박범신 씨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로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달하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 같다거나 작가 지망생이나 출판사 편집자 등과 같이 작가와 갑을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개별 사안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YTN이 이번 문학의 성추문 보도와 관련하여 스트레이트 뉴스로 의혹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평론가와의 적절한 대담을 통해 이번 사안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문 보도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주는 영향이 클 뿐더러 단순한 사실 전달에만 그쳐서는 그 사회적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성추문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사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맞게 보도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모함이나 무고인지, 용기 있는 폭로인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행위를 진지하게 지켜봐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점점 변화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섣불리 단죄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YTN의 신중한 태도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